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자, 출석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문제 4번. 우리는 자본을 볼 거예요. 여러분, 자본이 아까 우리가 항상 4대장 얘기하죠.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 자본인데 네 번째 자본이 출제 빈도로만 보자면 사실 4대장이라고 하긴 조금 약해.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네 번째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본, 금융자산 이 다섯 개는 엄청 중요한 거고 하지만 이제 자본과 금융자산 둘 다 조금 어렵죠. 추상성이 높아. 우리가 이제 실물을 보통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본 한번 봅시다. 추상성이 제일 높아요.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하신 요즘은 책 안 내시는데 박호근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교수님 책을 빌자면은 이 자본이라는 거는 너무 멀고 그래서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 여기로 모인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자본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일단 고급 회계, 연결 재무제표를 빼고 나면 자본이랑 현금흐름표, 그리고 오류수정 이런 것들 있지. 다른 파트를 잘 알아야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회계 따지자면 현금흐름표, 그리고 오류수정, 여기가 극강이지. 다른 파트 모르면 하나도 몰라, 여기. 그죠? 자본도 모든 게 이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추상성이 높아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 한정하자면 꽤 잘 공략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너는 할 수 있겠지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또 없어졌어. 나 어디 갔지? 화면에 들어 나오나요? 왜 어디 갔지? 왜 이렇게 자주 없어지지? 자꾸 뒤로 가네.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왜 이러지? 다시 공유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제가 뭐 화면에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좀 생동감 넘치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돌아다니기 힘들어 이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자 이제 나오죠? 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본은 자 결론부터 봅시다. 아까 전에 뭐 납입 자본, 뭐 기타 자본 뭐 요소, 이익잉여금 이 세 개가 IFRS에서 요구하는 큰 카테고리는 이 세 개로 분류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에 따라서 가장 디테일한 요 다섯 개 분류 화면에 보이지? 이거를 다 할 줄 알면은 거기 끼워 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본 다른 문제들을 보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양식대로 다섯 개가 딱 주어지거든. 근데 다른 문제를 보면 납입 자본,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이익 잉여금, 그리고 납입 자본에는 뭐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을 넣기로 한다. 막 이렇게 돼 있어. 자본 조정을 쪼개가지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 조정에서 일부는 자본 잉여금으로 넣고 일부는 납입 자본으로 넣고 일부는 뭐 기타 납입 자본 요소로 넣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다섯 개를 다 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문제에서 주어지는 걸 보고 그 카테고리 세 개로 나눴으면 이거는 저기 넣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나중에 또 연습하시면 돼요. 자본금 550만 원, 자본잉여금 322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자본에 대해서 조금 길거나 이런 그 이론 정리가 필요하신 분은 제 그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 보시면은 기존 회차에 40회랑 41회를 26강부터 60강까지 만드는 풀이를 했는데 그 풀이에는 단순한 풀이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원가 관리 회계 전반적인 틀 이래가지고 막 1시간 넘게 설명하고 그래요. 원가의 전반적인 틀, 자본도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론 정리라고 해가지고 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정리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더 짧게 할 건데 혹시라도 난 자본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으신 분은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걸로. 자, 자본 BS에 자본이라는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서 1번 층, 2번 층, 3번 층, 4번 층, 5번 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층에는 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2번 자본 잉여금 층이 있죠. 2번 층, 위에서 두 번째요. 2번 층, 자본 잉여금 층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이따가 말할 건데 표가 있어 이따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거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요 세 개가 자본 잉여금 방이 1번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번 층 자본 조정 층에 있는 거 어떤 방이 있죠? 네 개가 있는데 자 아까 자본 잉여금과 대칭되는 게 세 개가 있어. 1번 첫 번째 기역방 기역 발음도 힘들어 기역방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니은방, 감자 차손방, 디귿방, 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방. 그리고 자본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헷갈리기 쉬운 거 리을방 뭐가 있죠? 자기 주식 그 자체.
자기 주식을 사오지, 내가 내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면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거를 그 샀다는 행위 그 자체,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자본 조정에 넣잖아. 마이너스 효과로. 알겠죠?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자기 주식 그 자체, 뭐, 그것도 자본 조정.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이라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중에, 그러면 자본 조정은 다 마이너스인가요?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수험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는 항목들이 그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감자차손, 주식 발행,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이 네 개가 전부 다 마이너스 효과죠. 자본에 끼치는 이 자본이라는 전체 건물에 끼치는 효과가 자본 조정은 방금 말한 네 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 마이너스 효과죠. 하지만 뭐도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신주 청약 증거금 이런 거 있어요. 주식 청약 증거금. 그거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는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건데 이거 발행할 사람 이렇게 뭐 그 청약을 받았다고 해. 청약은 뭐예요? 내가 약속을 하겠다고 청한다는 거죠. 내가 받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받을 거야? 그럼 증거금으로 얼마 내? 당첨되면 너 주식 줄게.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보증금 쪼로 받아두는 거야, 회사가. 그러면서 회사는 기분은 좋겠지. 뭔가 늘어나긴 늘어났잖아. 그때 그게 바로 플러스 자본 조정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자본 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이런 거 아닙니다. 자본 조정은 임시계정이라는 성격이 강해요, 보통. 자본에 조정할 사항이 있다는 거야. 어드저스트먼트. 우리 세무 조정을 뭐라고 해? 그죠? 세무 조정, 텍스 TA라고 하죠. 텍스 뭐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조정할 사항이 있다는 거야. 웃지 마세요. 발음이 좋죠? 영국식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본에 뭔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애매한 거야. 자본 그 납입 자본 그 자체로 씨앗으로 볼 수도 있고 추가된 걸로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애들을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임시 계정의 성격도 있으면서 좀 애매한 것들이 여기 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본에 뭔가 총 자본이라는 건물에 조정할 사항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다만 우리 시험에서 신주 청약 증거금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자본 조정은 대부분 마이너스일 거예요. 됐죠? 그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본 조정이라고 하고 97만 원이라고 그냥 플러스 양의 개념으로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답지에도 그렇게 풀려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자본 조정인데 항목이 뭔지는 안 나와 있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97만 원은 플러스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냥 신주 청약 증거금 97만 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자본 내역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내역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아니면 자기 주식이 5만 원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문제. 자 봐봐. 잔액이 기초 잔액이 예를 들면 자기 주식 5만 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봐요. 이거는 여러분 이펙트로 나타내자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본 변동표로 끌어와서 적자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적어야지 이거. 이거는 이거는 헷갈리시지 마세요. 자기 주식 5만 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주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자본의 마이너스 효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약 문제에서 자기 주식이 5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자본 변동표에 적을 때는 당연히 자기 주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자본 전체에 끼치는 마이너스 효과거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게 자본 조정 안에 있는 사실의 확률상 뭐 이게 주식 청약금이라고 보기 못 볼 이유는 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로 보고 들어갑니다. 플러스 97만 원이 있는 걸로 보고 풀이합니다. 지금부터. 자, 그리고 자기 주식 이야기를 짧게만 더 드리면은 뭐 그런 거 있어. 자기 주식의 자산성이 어쩌고 무슨 액면가액법이 어쩌고 몰라도 돼. 자기 주식은 결과적으로 자산이 아니죠. 자기 주식이 내가 나를 갖고 있는 게 모순이기도 하고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금을 주고 뭘 사왔지? 내가 내 주식을 사왔지. 하지만 그걸 자산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여러분 주식을 발행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자본금이 늘어나요? 액면금액으로 늘어나지. 주식에 적혀 있는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지. 그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서 자본 잉여금이 늘어나죠. 맞죠? 근데 내가 그렇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기 주식을 내가 사들였다는 거야. 자사주 매입하는 거지. 뉴스에 나오죠. 막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했니? 뭐 나오잖아. 그게 자기 주식 매입하는 거잖아. 사들였어.
그때 여러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몰라도 돼.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취득 원가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액면금액으로 5천 원짜리를 내가 액면금액이 5천 원짜리를 뭐 9천 원에 사왔다.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또 US 갭이랑 IFRS랑 다르고 막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액면금액이 5천 원짜리인 내 주식을 9천 원에 사왔다. 그럼 어떻게 적었어요, 여러분? 안 적었는데요 하지 말고 대변에 현금 9천 원, 차변에 액면금액 5천 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자기 주식 9천 원 적었잖아. 그 취득 원가라는 원가법, 원가법.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적었겠지만 이론적인 베이스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무조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US계과 IFRS 그냥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현금을 주고 사왔다. 그 현금을 준 만큼을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적어. 차변에 적지만 자산은 아니야. 뭐라고? 대변, 자본에 있는 항목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뭐야? 차감하는, 차감이라고. 차변에 있는 유형자산,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가 어떤 의미야? 유형자산의 오른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로 붙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회계 처리할 때는 왼쪽에 자기 주식이라고 적었죠? 이거를 자본에 나타낼 때는 너 오른쪽으로 와. 하면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자본에 끼친 효과가 마이너스라고. 됐죠? 정리 끝. 자, 이 정도 하셨으면 됐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4번 층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타 포괄손익 누계 4번 층은 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해외 사업장 환산 손익, 파생 상품, 현금 흐름 위험 회피가 어쩌고 이거 몰라도 돼.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몰라도 돼. 여러분들 객관식 공부할 때는 했지. 난 안 하고 붙었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런 게 있잖아, 그지? 우리 시험에서는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은 실질적으로 그걸 회계 처리하는 게 나오니까. 아까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FVOCI,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포괄 손익. 그거 두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30, 45회 같은 경우는 너무 땡땡큐예요. 땡큐 땡큐야. 세 개밖에 없어 거래가. 보세요. 처음에 유상증자. 두 번째 이익준비금 회로 신주 발행. 그죠? 3번. 그리고 요거 자사주 매입했다는 거. 그리고 바로 소각했지. 요거 처리할게요. 회계 처리하고. 자, 풀이를 보세요. 17페이지. 아, 집에 가고 싶다. 자, 1번 보통주 발행. 유상증자, 여러분 이게 실질적 증자라고 하죠. 반대 개념으로는 형식적 증자 2번에 있습니다. 실질이냐 형식이냐 뭐가 좀 무슨 말이에요? 자본 건물이 실질적으로 커진다. 대가를 받고 주식을 줬다는 거지. 주식을 줄 때 대가를 받았으면 그만큼 회사가 살쪘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자본이 증가했다는 거고, 밑에 있는 형식적 증자는 뭐예요? 이 자본이라는 건물의 크기는 똑같아. 그냥 그 안에서 층이동만 했다는 거야. 4층에 있던 게 뭐, 4층 아니구나. 5층에 있던 게 1층으로 왔다거나, 2층에 있던 게 1층으로 왔다거나. 즉, 자본 잉여금에 있던 게 자본금으로 왔다거나, 이익 잉여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오거나. 됐죠? 둘 다 포괄적인 의미로 무상 증자입니다. 뭐라고? 자본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오든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이사 오든 2층에서 1층으로 오든 5층에서 1층으로 오든 포괄적인 의미로 둘 다 무상 증자야. 형식적 증자라고. 어떤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이라는 총 건물이 커지지 않고 층간 이동이라는 측면일 뿐이라는 측면에서 둘 다 큰 의미의 무상 증자, 형식적 증자예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세부적인 의미로 우리는 자본 잉여금에서 밑에 보이지만 그리고 배당이 안 되는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에서 2층에서 1층으로 오는 거를 우리는 무상증자라고 하고 5층 있죠, 5층. 우리가 장사를 너무 잘했어, 올해.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도 다음 해 주총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죠. 현금 배당을 얼마 할게요 라고 하고 자 이번에 주식 배당을 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자본금으로 넣을게요. 그게 바로 주식 배당이야. 됐죠? 재원이 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둘 다 실질적 증자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이랑 그지? 공통점은 둘 다 자본이라는 건물 안에서의 이동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문제를 볼게요. 보통주 발행 아주 쉬워요, 이거. 자본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 현금 150주를 발행하고 한 주당 10,000원씩 받았어. 액면 금액은 5,000원이야. 현금 150만 원,
대변에 보통주 자본금 75만 원, 주식 주발초 75만 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풀이할 때 보면 여기 계정 위에 보라색으로 양괄호 쳐서 1번 층, 2번 층, 몇 번 층인지 적어놨습니다. 꼭 공부하실 때 머릿속으로 몇 번 층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본은 여러분 말했듯이 계정 자체가 추상성이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회계 처리가 하나하나의 계정이 어느 카테고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풀이해 보면은 여기 오른쪽인가? 오른쪽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적어놨죠? 각 계정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건지를 적어뒀습니다. 됐어. 주발초 75만 원 이렇게 적으시고 자 여기 중요한 게 개념이 있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문제 봐봐. 여기 직접 원가 2만 원이 발생했다고 했지. 자 이거를 처리할 때 여러분 보세요. 현금 2만 원을 줬다는 거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무슨 대행업체를 이용했다거나 자잘하게 주식을 찍어내는 돈이 들어갔다거나 잡비가 들어갔다는 거야. 현금 2만 원이 나갔는데 자 여러분 차변에 뭐를 적죠? 주식 발행 초과금 2만 원을 깠죠. 이게 우리 기준서에서는 발행 금액에서 조정한다. 뭐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주발초를 73만 원 적어도 돼요, 당연히. 들어오는 현금은 148만 원으로 해도 된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를? 자, 현금 2만 원이 나갔죠. 여러분 현금이 나갔어. 회사 기분이 안 좋지? 그지? 회사 기분이 안 좋아. 왼쪽에 적고 싶어, 비용을.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여기 not 주식 발행비라고 했지. 여러분,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회계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지. 내가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기준서에서. 자연스럽게 주발초를 까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지셨을 텐데 주식 발행비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잡지 않고요. 회사가 발행했던 자본의 발행가액, 자본금 발행가액에서 조정합니다. 여러분, 이라고 기준서에 쓰여 있는 거라고요. 의미가 됐죠? 별거 아닌데 여러분 한 번씩 알아두세요. 이 말입니다. 이 말. 내가 발행가액에서 조정하라는 게 주발초를 건드리라는 거예요. 됐지? 별도의 비용으로 잡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무상증자요. 무상증자의 개념 뭐라고 했죠? 자본잉여금 혹은 5번 층에 있는 이익잉여금이더라도 이익잉여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법정준비금, 뭐 이익준비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뉘죠? 자, 그 중에서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5번 층 중에서 이익준비금 안에 있는 얘들은 특징이 뭐예요? 현금 배당이 바로 안 돼요. 여기 이익준비금에 있는데 뭐 패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배당을 하고 싶다면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다음에 배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은 특징이 현금 배당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상황인 애들을 1번 층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됐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이 주식 배당도 무상증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구별을 해요. 뭐? 자, 현금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거. 우리 주주총회에서 땅땅땅 해서 주는 거를 주식 배당이라고 해요. 됐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둘 다. 1번 층으로 이사 가는 거죠, 그냥. 됐어요. 자, 어때요?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이 사라지는 거야. 15만 원. 액면가액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주식 배당이나 우리 무상증자 액면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30주 15만 원만큼 이익준비금이 사라집니다. 대변에 보통주 자본금 15만 원이 늘어나요. 1번 층이 늘어나지. 5번 층이 줄어들면서 동일한 금액이 5번 층이 늘어나지.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이 객관식 시험 볼 때 객관식 풀이에서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본의 이펙트, 어떤 특정 자본 거래, 주주와의 거래를 했을 때, 그 자본에 미친 효과, 숫자를 알고 싶다면 뭐를 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현금이 움직인 걸 보라고 하죠. 그런 풀이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 여기저기 회계 붕괴가 많아진다면은 결과적으로 현금이 늘었으면 그만큼 순자산, 자본이 늘어난 거고 현금이 결과적으로 빠져나간 만큼이 순자산이 준 거예요. 자본이 준 거거든.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지금 이거 보세요.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죠. 4층이 줄어들면서 1층이 늘어나는 것뿐이야. 총 건물의 크기는 똑같아.
그러니까 자본 이펙트는 0인 거지, 이거는. 자본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현금이 안 보이잖아. 됐죠?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써요, 여러분? 1번 거래는 어떻게 돼? 이따가 하나하나 볼 겁니다. 자본 변동표에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현금이 늘어난 만큼 자본이 늘어나겠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따가 볼게요. 자본 변동표에서 볼 겁니다. 자, 유성 감자. 아까 전에 내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바로 감자했다고 했죠. 소각했다고 했죠. 감자했습니다. 자, 50주를 12,000원. 자기 주식이야, 일단. 사왔잖아.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여러분 없애고 싶어요. 자본금을 감한다. 그게 감자죠. 감자를 하고 싶어. 자, 그래서 50주 없앨 거야.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50주를 시장에서 살 때 어떤 금액으로 사요? 당연히 주가 주고 사지. 그 시점에 주가대로 돈을 주고 사겠죠? 12,000원 주고 50주 사왔어요. 6만 원 주고. 그래서 그거를 감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사오는 것부터 적는 거예요. 현금 60만 원 나가죠? 그러면서 자기 주식이라는 게 6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취득가액으로 적는 겁니다. 액면금액은 5천 원이지만 아까 제가 말했잖아. 자기 주식은 뭘로 적는다고? 취득 원가로 적는다고요. 됐죠?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50조 곱하기 12,000원. 60만 원만큼 자기 주식이 차변에 적혀요. 이 차변에 적힌다는 거 의미는 뭐? 자본에 미친 효과는 당연히 마이너스 60만 원이라고.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자기 주식은 바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회계 처리 사실 안 해도 돼요. 바로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주식이 바로 사라져.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생겼다가 자본의 마이너스 효과 마이너스 60만 원이죠. 이게 바로 사라지지. 여러분, 자기 주식이 사라질 때 자본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지. 마이너스 효과를 줬던 애가 사라진다는 행위가 어떤 효과를 주냐고? 플러스 효과라. 자본의 마이너스 너 죽어라 하면서 자본의 마이너스를 막 때리고 있는 애가 사라졌어. 그러면 그 사라지는 효과를 말하는 거야. 대변에 적는 그 효과 플러스 60만 원이에요. 됐죠? 항상 회계 처리를 할 때 하나 적고 나서 이거의 효과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됐죠? 나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마. 회계 처리하다가 네가 뭐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모자랐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 보통주가 50개가 사라집니다. 보통주가 사라질 때는 액면 금액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보통주 자본금 50주 곱하기 5천 원. 보통주 자본금이 25만 원이 사라져요. 2번. 됐지?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 주식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크게 볼 때는 생각하지 맙시다. 초록색 보세요. 초록색. 현금 60만 원을 주고 우리 회사 자본금 25만 원을 없앴어요. 여러분, 자본이 뭐예요? 그 주주와의 거래를 말하는 거지. 그지? 손익 거래가 아니고 주주하고 하는 게 우리가 자본에서 공부하는 거잖아. 주주를 만났어. 주인님 잠깐 뵙죠. 우리 회사 주주는 나의 주인이죠. 회사 입장에서 만났어. 제가 우리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 주식 좀 없애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현금 60만 아니면 현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좀 하겠습니다. 갖고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0만 원을 주고 50주를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회사가 애초에 발행할 때 50주를 자본금에 어떻게 적어놨지? 50주 곱하기 5천 원이니까 자본금 25만 원이라고 적어놨죠? 그런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를 줬지? 60만 원을 줬죠? 그래서 회사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지금 35만 원만큼 마음이 아프죠? 그죠? 오케이. 봐봐. 현금 60만 원을 주고 없애는 게 자본금 25만 원 뿐이야.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3번 박스만큼 마음이 아파요. 3번. 마음이 35만 원만큼 아파요. 아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거래가 일어났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현금을 주고 그 대가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갖고 와서 없애는 거야. 자본금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35만 원만큼 아파요. 여기 35만 원만큼 마음이 아프다고 바로 적고 싶은데 뭐를 보라고 했어? 감자 차손 35만 원이라고 적고 싶은데 뭐 짝꿍을 보라고. 아까 말했지? 자, 여기 이 표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자본 변동표가 있어요. 자본 변동표. 자본금은 뭐 보통주 자본금이든 뭐 우선주 자본금이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쉬워. 별거 아니고.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 요 두 개가 짝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자본 잉여금. 초록색 아까.
자본잉여금의 1번 칸에 감자 차익이 있죠. 얘랑 짝은 뭐야? 3번 층 자본 조정의 첫 번째 방. 요렇게 짝이야.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게 자본잉여금 층에 있어. 얘는 3번 층에 있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과 또 짝이야. 오렌지색이 있네. 주식 발행 초과금은 3번 층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짝이다. 그리고 헷갈리지 말자. 중요하다. 뭐 자기 주식 빨간색 요거. 이 자기 주식은 그 혼자 자기 주식은 혼자 자본 조정이 있는 거예요. 짝 없어 얘는. 그 자체로서 자본 조정이 혼자 있는 겁니다. 4번. 됐지? 그리고 아까 물어봤던 거 뭐예요? 1번, 2번, 3번. 감자 차익과 자기 주식 처분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과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우리가 자본 변동표 혹은 우리가 BS상 자본에 동시에 잔액이 남아 있을 수가 없다고 했죠. 왜? 무조건 한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살아나거든. 회사가 이득을 봤다고 하면 이 계정에서 손실로 잡고 있던 애가 있나? 울고 있는 애가 있냐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FB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울고 있다고 했죠. 방에서. 이번에 이득이 생겼어. 임마 너 나와. 사라져. 그러고 나서 남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사라지고도 기분 좋은 만큼을 순액으로 플러스로 잡아줬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됐어. 요거를 아시면은 봐봐. 회사는 주주한테 60만 원을 주고 25만 원만큼만 자본금을 없앴어. 마음이 아프지. 35만 원만큼. 이게 3번. 자, 그래서 감자 차손을 35만 원. 감자 자본금을 감하면서 손실이 생겼구나. 차손. 차손이라는 표현도 옛날 표현이지만 아무튼 자본에서 계속 씁니다. 차손. 35만 원 하고 싶은데 문제를 봐봐요. 항상 문제 나와. 여기. 제 밑에 보이시죠? 잔액을 봐야 돼. 옛날에 회사가 주주하고의 거래를 통해서 감자하면서 그때 이득이 생긴 게 10만 원 있었다는 거야. 대변에. 그리고 아까 말했지. 자본 계정의 특징이 뭐예요? 즉 BS 계정의 특징은 뭐예요? 일부러 반대로 죽여주지 않는 이상은 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다고. 감자 차익이라는 방에 여기 감자 차익이라는 방 자본 잉여금 층 2번 층에 감자 차익 방에 신나가지고 혼자 플러스 10만 원이 웃고 놀고 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5만 원 그럼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검사하는 거지. 잘 들으세요. 자본 잉여금 층에 가서 감자 차익 방을 열어. 그러면서 혼자 감자 차익 10만 원이 막 웃고 있는 거야. 나와. 너 나와.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 너 웃고 있어. 나와. 지금 35만 원만큼 회사가 손해를 봐서 울고 싶은데 너 웃고 있냐? 너 사라져. 마침 잘 됐다. 너 죽어. 10만 원만큼을 죽여주고 나머지 25만 원만 새로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거야. 됐지? 그거를 회계 처리하는 거야. 감자 차익이 오른쪽에 웃고 있었지. 너 나와. 왼쪽에 적는다고 이렇게. 자본 잉여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모자란 만큼 25만 원을 새로 마음 아프자 감자 차손 자본 조정에 25만 원을 인식하는 거라고. 새로. 됐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했던 게 이해가 잘 되시면 다른 모든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겠지 하지 말고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요즘 안 나오더라. 조정석 그거. 자, 자, 됐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 여러분 요거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지금 문자가 뭐였지? 아, 봐봐. 회계 처리 자체가 문제라니까. 물음 1번 다 풀었어, 우리. 됐죠? 자, 여러분 2번 같은 경우가 기말, 뭐 7월 말을 뭐 연도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일단. 기말에 자본 잔액을 구하래요. 1번, 2번, 3번, 4번. 자,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자본을 풀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보면 자본 변동표를 이렇게 다 그리는데 이게 좀 실수가 적습니다. 여러분 실제에서는 이렇게 선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면 되잖아. 어차피 혼자 볼 거니까 이거를 다 표를 언제 다 그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계 처리를 하고 그 회계 처리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오히려 이렇게 적는 게 시간이 적게 걸려요. 계정 과목 이거 하나하나 다 적을 필요는 없잖아. 본인만 알 수 있게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 기초 잔액 있지? 기초 잔액을 이렇게 쭉 적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야. 누가 채팅을 했네. 누가 물어봤는지 잠깐 뭔지 잠깐 읽어볼까요?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공개로 물어봤어. 나 혼자만 읽을 수 있게. 잠깐만. 여러분 자기 주식 계정을 쓰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쓰면 안 된다는 게 어차피 이거는 결과를 내가 자기 주식을 사 들여서 그거를 없애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적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회계 처리한다고 했을 때. 됐지? 여러분 그럴 순 없잖아. 주주가 있어. 몰래 주주 자는데 밤에 들어가가지고 주식 갖고 와가지고 찢고 이럴 순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수업 목적을 하는 거니까 그냥 주주하고 해가지고 자기 주식을 가지고 와서 인식한 다음에 그거를 없앴다. 문제 보세요, 문제. 문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주식을 여기 12,000원에 매입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매입했다 요 단계까지가 6만 원을 주고 자기 주식을 인식하는 분계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는 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까 하던 말을 계속 드리면은, 자, 자본 변동표, 기초 금액은 여러분 항상 그대로, 문제 주어진 걸 그대로 적는 거야. 자본금, 뭐 감자 차익, 이렇게 적고, 감자 차익이 10만 원 있었죠. 여러분 봐봐요. 문제에서 주어질 때, 총액이 322만 원인데 이 중에서 10만 원은 감자 차익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감자 차익 10만 원. 나머지가 312만 원이다. 그래서 322만 원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235만 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자본 조정 97만 원. 요거 그냥 플러스 잔액으로 보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됐어요. 자, 거래 1, 거래 2, 거래 3. 여러분 회계 처리 보죠. 회계 처리 1, 2, 3 있죠.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적어야 돼. 자본 변동표에 미친 효과를. 자본 변동표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계 처리가 자본 전체에 어떤 효과를 줬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본 변동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 회계 처리 1번 거래예요. 보통주 자본금 늘어나고 주발초 75만 원 늘어났죠? 뭐 주식 발행비만큼은 결국 2만 원만큼은 주발초가 까졌지. 요거를 적어 봅시다. 보세요. 보통주 자본금 플러스 75만 원. 그리고 자본잉여금에 주발초 결과적으로 플러스 73만 원. 이 두 개 합치니까 효과는 플러스 148만 원. 이 148만 원은 뭔데? 현금이 들어온 거. 148만 원. 현금인 148만 원이에요. 플러스. 거래 2번 볼게요. 거래 2번. 자, 거래 2번 뭐라 그랬어? 이펙트는 보나마나 뻔하다. 자본 전체 이펙트는 0이겠죠? 형식적 증자잖아. 똑같잖아. 이익준비금 5번 층에서 15만 원만큼 15만 원 사라지고 1번 층 15만 원 증가시켜주면 되겠지? 거래 2번. 봐봐요. 보통주 자본금 15만 원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 이익잉여금에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15만 원만큼 사라지지. 당연히 현금이 거래가 없잖아. 현금이 증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펙트는 0이야. 자본 전체에 끼치는 이펙트는 0이야. 됐죠? 거래 3번 봅시다. 거래 3번. 거래 3번. 있어. 어? 하나 뒤집었나 보다. 하다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어요. 자, 3번. 자기 주식이 들어왔다가 바로 사라지죠? 그죠?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자기 주식이 들어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거. 자, 여러분 이거거든. 여기. 자본 조정의 자기 주식 그 자체 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60만 원이 위에 있어요. 자기 주식을 샀을 때 이 효과지. 자기 주식을 현금 60만 원 주고 취득했어. 그때 자본에 미친 효과 마이너스 6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사라졌지. 자기 주식이라는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놈이 대변에 적히면서 사라졌지. 그때는 플러스 60만 원이에요. 됐죠? 요것만 하시면 돼.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행위 자체가 자본에 미친 효과는 마이너스입니다. 자기 주식이 사라질 때 자본에 미친 효과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위에 적혀 있는 이유를 알겠죠? 왜 마이너스를 위에 적으셨지? 나는 플러스를 위에 적어야지. 이러면 안 돼. 알았죠? 혼자 공부할 때도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행위는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자본에. 오케이. 이건 됐고 그 밑에 있는 거 봅시다. 보통주 자본금 25만 원이 사라졌죠? 그리고 감자차익 10만 원도 사라졌죠. 자본잉여금에서. 감자차손 25만 원은 새로 생겼어요. 하지만 똑같아. 한번 물어볼까요? 감자차손이 새로 생겼죠? 맞죠?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마음이 35만 원만큼 아픈데 실없이 웃고 있던 10만 원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25만 원만큼 마음이 아프죠, 지금? 이 마음이 아픈 감자차손 25만 원을 왼쪽에 적은 행위는 자본 조정이죠, 일단. 감자차손. 이거는 자본에 미친 효과가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누가 플러스래? 당연히 마이너스죠. 됐죠? 적어봅시다.
보통주 자본금 25만 원이 사라졌어요. 감자 차익 여러분 원래 기초잔액이 10만 원 있었죠? 없어졌지. 마이너스 10만 원. 그래서 기말에 0이 되잖아. 맞죠? 그리고 감자 차손이 새로 25만 원이 적혔죠. 감자 차손이라는 게 새로 왼쪽에 적히는 행위 그 자체가 자본에 끼치는 효과는 마이너스 25만 원인 거 동의하십니까? 됐죠? 이렇게 됐어. 끝났어, 끝. 그러면 이걸 다 더하고 빼고 하면 효과는 마이너스 60만 원이야. 마이너스 60만 원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오기는 주주한테 준 현금 60만 원이지. 알겠죠? 이거 주식, 자본 카테고리를 다 더하고 빼고 죽이든 살리든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본 거는 현금이 나간 만큼 손해야. 자본에 미친 효과는 결국 현금이라고. 단 뭐만 빼고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분 단기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때 있죠. 그거 있지. 그러니까 집합손익으로 모으잖아. 이따가 볼 거야. 집합손익을 모아서 대변 잔액을 차변으로 옮기면서 이익잉여금 대변을 증가시켜주는 거 있죠. 그 거래 하나만큼은 거기에 현금이 안 보이지만 순수하게 늘어나. 자본이. 왜? 현금 증가분은 단기 손익 거래할 때 손익 거래 전부 다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잉여금을 대체하는 집합 손익을 이익잉여금을 대체하는 그 분계 말고는 모든 자본 거래의 자본력 이펙트는 현금 부분을 보면 된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현금 60만 원 나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60만 원인 거예요. 크로스 체크하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그렇겠지 하고 그냥 이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야. 하나하나 자본 계정이 사라지고 없어지고를 파악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다 체크하시라고. 됐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현금이 사라졌으니까 자본에 끼치는 효과는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자, 기말 잔액을 물어보는 거야. 뭐 기초에서 쭉 이걸 반영하면 이거 다 뒤에 정답 나옵니다. 이걸 따로 하진 않을게요. 자본조정 기초에 플러스로 우리 가정했지? 가정이라기보다 그렇게 우리 받아들였죠? 근데 단기에 25만 원만큼 감자 차손이 새로 생겼죠? 마이너스 효과라는 게 생겼다 이 말이야. 헷갈리지 마.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가 혼자 하다 보면 헷갈린다고. 혼자 97만 원 플러스였는데 혼자 빼고 마이너스 25만 원이 생겼으니까 결과적으로 기말에는 72만 원이 자본조정 총액이 되는 거야. 기초에 플러스였는데 단기에 마이너스 25만 원이 이펙트가 잡혔으니까 잔액이 기말에는 72만 원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25만 원도 당연히 계속 가는 겁니다. 감자 차손이라는 거 여러분 사라지는 거 아니지 당연히. 먼 미래에 주주하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득이 생겼다면 그때는 울다가 그때 사라질 수 있겠지. 됐죠? 계속 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시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됐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45회 같은 경우는 사례가 좀 적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어차피 여러분 지금 그 9시 한 10분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 1시간 좀 더해서 그, 여기 뭐냐. 몇 회지? 여기 아까 전에 자본이 몇 회죠? 41회 4번. 41에 4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또 사라졌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마음 같아서는 1시간 좀 더 들여서 요 41회 문제 봐봐요, 여러분.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봐봐.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요거 당연히 자본금이겠죠? 주발초 이거를 카테고리를 따로 크게 안 주고 그냥 하나씩 항목당 주신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발초 자본 잉여금이겠죠? 재평가 잉여금 뭐겠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겠지? 카테고리 따지자면 이익준비금 5번층 이익잉여금층일 거고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층일 거고 자기주식 그 자체 뭐라고? 자본조정일 거야. 미처온 이익잉여금 뭐다?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든 보자마자 착착착착 머릿속에 나와야 돼. 아 이거는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 거. 몇 번 층에 있는 거. 바로바로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자, 이거를 하고 거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 거래를 공부하실 수 있어야 돼. 실제로 붕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상증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각 붕괴 공부하실 때 보세요. 1번 회계 처리했지? 그 1번 회계 처리가 자본에 미친 효과를 자본 변동표에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공부하실 때 혼자 하든 뭐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보시든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끝나면 그거는 자본 공부한 게 아니에요. 회계 글씨 연습한 거야, 그거는. 초등학생 아니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그게 자본에 미친 효과를 자본 변동표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를 보면서. 됐죠?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하고 싶고 시간도 아직 충분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좀 이제 목요일 밤이다 보니까 조금 일찍 마칠 예정입니다.
한 30분만 더 하고 10시 전에 마칠 예정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내가 또 사라졌네. 다시 또 연결할게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금방 끝낼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자,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실제 45회에서는 3개밖에 없지만 강문이 토끼 노리지 말고. 자,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 회계 처리하는 거를 각 회차를 보면서 각 물음을 보시면서 회계 처리하고 그게 자본 이펙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연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페이지 봐야지. 자, 확인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넘어가서 여러분 요거 4례 2번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토끼 이모티콘 쓰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어. 자, 자, 여러분 자본 4번에 4례 2번입니다. 미처리 결손은 요건 금방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봐봐. 우리 문제 1번에서 매출 할인과 매출 환입 너무 쉬운 거지만 야, 이거 너무 오랜만에 봤더니 오히려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회계 원리에서 우리 요거 집합 손익 해가지고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거를 뭐 한 번쯤 했을 텐데 이게 오랜만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본에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죠. 자, 이익 잉여금이 X 2년 초 요렇게 있었대요. 잔액이. 그런데 X 2년 동안 장사를 했더니 손해가 생겼어. 단기 순손실이 31만 원이 생겼대요. 근데 회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대? 임의적립금부터 죽이고 사업 확장 적립금을 죽여서 미처리 결손금을 없애기로 했대요. 자, 이런데 이걸 보고 31만 원이니까 요걸 바로 뭐 31만 원 자체를 바로 15만 원, 15만 5천 원 죽이면 안 되겠지. 왜?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여기 단기 순손실 31만 원을 뭐 이익 잉여금으로 보내는 작업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합손익 계정을 마감해주는 거지. 자, 회계처리 봅시다. 미처리 결손을 확인하는 거야. 원래 X 1년 초에는 이익 잉여금이 9만 원이 있었네요. 플러스가 9만 원이지. 이 상태였다는 거야. 보세요. 자, 여러분 X 2년 동안 장사를 했지? 장사를 하셔가지고 이 회사가 뭐 이것저것 수익이 169만 원, 여러 비용이 200만 원. 여러분 이건 가상의 숫자입니다. 대변의 수익이 얼마 얼마, 차변의 비용이 얼마 얼마. 1년 동안 장사를 했더니 이렇다는 거야.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라 수익이 이렇게 나고 비용이 이렇게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토끼 자 토끼 잡으러 간다. 자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어때? 마이너스 31만 원이라는 거죠. 아 웃겨 죽겠네. 자 어때? 수익이 비용보다 적으니까 손해야 손해. 손해가 났죠. 31만 원. 이 말이에요 지금. 단기 순손실이 31만 났다는 1년 동안 회계 처리를 했더니 이랬다는 거야. 수익이 169만 원, 여러 비용 200만 원. 예를 들자면은 가상의 숫자입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뽑아냈더니 마이너스 31만 원만큼이 단기 순 손실이더라 이런 거야. 자, 이거를 여러분 마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 여러 수익 왼쪽에 적어요. 없어져야지.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비용을 오른쪽에 적어요.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없애면서 어디로 모여라? 집합. 지금 차변잔액이죠. 차변잔액으로 집합되는 거예요. 손익 집합. 이렇게 하는 거야. 수익 전부 다 왼쪽으로 가서 사라지고 비용 전부 다 오른쪽에 적어서 사라졌죠. 그래서 나머지 빈칸에 적는 걸 집합손익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들어본 것 같죠? 회계 원리나 어디선가 들어본 느낌이나 너무 이상하죠? 집합손익은 여러분들이 그 후로 본 적이 없어. 왜? 집합손익은 임시계정이거든. 집합손익은 연말에 손익계산서 마감할 때 한 번 딱 나오고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계정에서 뭐 재고자산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이럴 때 한 번도 볼 수가 없어. 회계 원리할 때 딱 한 번 나와요. 이거는. 됐죠? 집합손익 차변에 31만 원이 모였어. 자, 얘를 어떻게 보내줘요? 이익 잉여금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집합손익 얘를 없어져야지. 얘는 임시라니까. 사라지게. 오른쪽에 적어주는 거. 1번. 31만 원. 자, 토끼 한 번만 누르는 사람은 봐줄 거야. 토끼 지금 여러 번 누르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알겠죠? 자, 여기. 자, 31만 원. 집합손익 31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 1월 1일에
아, 되게 멘탈이 흔들리네. 1월 1일에 이익잉여금 9만 원이 플러스 잔액으로 있었잖아, 오른쪽에. 얘부터, 아, 거북이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만 원부터 없애주는 거야. 집합손익 31만 원만큼 마음이 아파요. 얘를 없애면서 원래 오른쪽에 있던 플러스 너 사라져. 여러분, 자본은 다 똑같은 논리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미처분 손실이 동시에 떠 있을 수 없어요, 당연히. 원래 있던 거를 사라지고 추가로 이제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걸 잡아주는 거야. 아, 우리 회사가 올해 31만 원만큼 손해가 생겼어요. 근데 원래 갖고 있던 9만 원 플러스를 없애고도 22만 원만큼 새로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 이처리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22만 원. 됐죠? 손채원 묻지 마. 토끼 어떻게 눌러요? 묻지 마세요. 모르면은. 자, 알려주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 알려주지. 뭐, 손채원 알려주지 마세요. 두고 알려보겠다.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고 보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처리 결손금 22만 원인 걸 우리는 알았어요. 됐죠?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회사는 미처리 결손금 22만 원을 임의적립금과 사업확장적립금 순서대로 없애주겠다는 거야. 마이너스인 채로 있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얘부터 없애겠다는 거예요. 눌러도 됩니다. 어차피 뭐 너 안 누른다고 다른 사람 안 누르는 거 아니니까 많이 누르세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이 마이너스라는 게 미처리 결손금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22만 원 없애줄 때 보세요. 임의적립금이 15만 원 이거부터 없애준다고 했지?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없애는 거야. 15만 원부터 없애고 그래도 모자란 거는 사업 확장 적립금에서 없애면 돼요. 임의적립금부터 하고 순서대로 문제에 다 주어져 있어 답이. 미처리 결손금을 없애고 싶어요. 회사에 짐이 되는 걸 없애고 싶어. 근데 임의적립금부터 없애요. 그러고도 모자라니까 사업 확장 적립금을 7만 원을 추가로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업 확장 적립금은 이렇게 없애주고 나면 얼마가 남죠? 12만 5천 원에서 지금 7만 원만큼 없앴잖아. 뭐 임의적립금은 0이 되겠지, 당연히. 사업 확장 적립금은 7만 원만큼 없어지니까 5만 5천 원인가요? 잔액이. 이렇게. 여기 미처리 결손은 없어지니까 마지막 얘도 0이 될 거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괜히 시차이겠다가 엄청 폭격가 뛰어다녔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 자본은 말씀드렸듯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박지영 그만 눌러. 자, 자본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했지만 회차를 보시면은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이 뭐 분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중요한 건 뭐다? 회계 처리. 자본에서의 회계 처리가 자본 변동표, 즉 자본 전체에 어떤 층에 플러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를 얼마를 주는지 그거를 확인하면서 꼭 공부하셔야 돼.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회계 처리 하나만 그냥 그래 원래 있던 거 없애기만 해야지 그냥 이렇게만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 처리 보고 제가 자본 변동표에 하나하나 적어드렸다고 이펙트를 봐야 된다고 되셨죠? 오진석 하트 누르지 마세요 갑자기. 자,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그 재무회계를 이제 슬슬 정리할 거고요. 봐봐 딱 정확하게 맞히잖아 여러분. 그죠? 마음 같아서는 41에 자본 하나 풀고 싶은데 여러분 너무 피곤하니까 그죠? 오늘 그래도 치킨이라도 하나 드시고 주무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스타리그 ASL 보면서 주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일단 이렇게 해서 45회 재무회계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잠깐만 나가지 마. 잠깐만 있어 봐봐.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일단 원가회계 지금 있죠? 뒤에 원가회계를 좀 훑어볼 거예요. 원가회계 보면서 좀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뭘 할까 고민했는데 이걸 끝나고 뭐 3회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주요 주제 있죠? 우리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지금 뭘 안 했죠? 재고자산. 그리고 사채 그런 거에 대해서 굵직한 주제를 뭐 43회를 베이스로 하든 42회를 베이스로 하든 뭐를 베이스를 해서 풀든 재고자산과 사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자산을 조금 더 건드려 보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게 더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공부하시고 지금 뭐 당부 드리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시는 분들은 자연히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 내가 뭐 이론적인 게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올라와 있던 강의를 보시면은 제가 충분히 자세하게 기초 이론 이런 것부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재고자산이든 자본이든 원가에게 전반적인 틀이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원가가 오히려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트 하시는 분들이 더 무섭네요. 토끼보다. 자, 여러분 원가 회계가
여러분, 우리 잠깐만 딴소리 하면은, 어제도 이러고 조금 더 했죠? 잠깐만 딴소리 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 여러분, 내가 뭐 딴소리 하겠어요? 여러분, 회계를 봤을 때, 내가 재무 회계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가 회계를 좀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좀 원래 자기 성향마다 조금씩 다른데, 재무 회계를 좀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세법에도 좀 강해요. 그리고 원가 회계에서 좀 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가 경영학 과목으로 따지자면 재무 관리 쪽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센스 그리고 문제를 읽었을 때 그게 수리적으로 이렇게 잘 와닿는 그런 분들이 원가 관리 회계랑 재무 관리 쪽이 되게 강하세요. 지금 가셔야 될 분은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은 재무회계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가회계가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적으로 원가회계가 쉽잖아. 야, 너 그거 왜 어렵게 생각해? 이러실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원가회계도 충분히 시간을 들이셔야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당연히. 재무회계가 여러분 3주 정규 과정도 재무회계가 조금 더 많게 돼 있습니다. 65%? 한 6, 70% 정도가 재무회계, 3, 40%가 원가회계거든요. 시간상.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배점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회계 실무에서 재무회계도 100점, 원가회계도 100점이야. 둘 다 7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향에 따라서 원가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특히 원가계 전반적인 틀 같은 거를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따로 이론 정리라고 1시간 넘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 정도를 이론 정리하시면은 충분할 거예요. 우리 회계 실무용으로.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목요일 밤 되세요. 이상 박준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